네, 60여 년을 기다린 아쉬운 상봉이 벌써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상봉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2차 상봉 일정과 이틀이 겹치는 만큼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조금 전에 얘기 네. 들으셨죠? 네. 지금 보니까 북쪽 관계자들도 네. 이 이산가족 상봉 정리가 되는 거 맞냐, 계속 할 수 있냐 이렇게 궁금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관심이 크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예, 그 정례와 그리고 또 상시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목매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러한 그 활동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우리 측이 일정한 자기들이 요구한 형태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는 소위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를 정례화한다든가 뭐 상시화하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제한하고 있는 그런 그 소위 그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그런 측면은 사실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상봉 이후에 네. 추가 정례화는 좀 불투명하지만 상봉 이후에 뭐 적십자 실무 접촉이라든지 뭐 고위급 접촉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접촉될 가능성은 그럼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화가 필요하죠. 네. 이제 적십자 측면에서 남북한의 적십자사가 또 직접 협상을 벌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풀기 위해서는 뭐 우선적으로 이번에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세 번째 항이죠. 네.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기로 나름대로 그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소위 회담이 아니라 뭐 접촉이 되겠죠. 네. 이 접촉을 뭐 몇 차례 더 거친다든가 이것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을 위해서 실무 회담을 하자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또 고위급 회담 그야말로 당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통일부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차관급 아니면 총리급 회담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제도화되는 그것이 이제 제도화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일단 생사 확인을 하고 네. 생사 확인이 되면은 이것이 또 정례화되는 어떤 그런 것을 거치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 상시화를 위해서 또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런 면회소 사실 이 면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저 금강산에요.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겠죠. 네. 근데 북한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이 이산가족 상봉을 협상 카드로 활용을 네. 할 텐데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그 정례화, 면회소 설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북한이 뭐 요구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그 세 가지 그 중대 제안이라는 것을 내놨죠. 하나는 제일 그 강조하는 것이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네.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대적 군사 활동, 소위 그 한미 연합 군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류절 훈련이 되겠죠. 이걸 뭐 중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핵 문제, 핵 재난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하자라든가 네. 이 세 가지인데 뭐 두 가지는 뭐 지속적으로 북한이 요구해 왔고 또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도발이라든가 뭐 그 핑계로 네.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가장 그 북한이 당면한 것은 비방 중단이 하고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고위급 회담에서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고 하는 그 원론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합의 이후에 이것을 이행 관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그것을 그 후속 조치를 잘하고 있는가 네. 또 하는 어떤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관건이 될 것 근데 같아요. 물론 비방 중상이라든지 뭐 그 적대적 군상이라든지 네. 이런 얘기야 뭐 계속 하고 있던 건데 네.
이산가족 행사가 딱 끝난 직후에 북한이 예. 예를 들어서 그 뭐 쌀 문제라 쌀 지원 문제라든지 예, 예. 아니면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거 직접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북한이 이 전반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의 방향을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방향은 뭐냐? 남북한 관계 개선은 첫째, 외세를 배격하고 네. 우리 민족끼리 직접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한다.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떠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의 협력, 교류 이것을 풀어달라. 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또 6.15 공동사업, 뭐 그 공동 행사를 하자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 요구가 될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또 보다 더 그 실용적인 것으로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자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것과 동시에 소위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계시킬 가능성.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방금 얘기한 그걸 두 개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북한이 고려하게 될 것이 비방 중상 중단이라고 했을 때 네. 북한이 말하는 형태로 뭔가 이 남측에서 언론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자제한다든가 좀 제한한다든가 네. 이런 것을 뭔가 그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다른 문제도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식의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은 내일 끝나고 네, 네. 키 리졸브 훈련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네, 네. 지금 상으로 봤을 때 일단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산가족 상봉 지금 거는 별 영향은 없겠죠, 당연히. 뭐 키 리졸브 훈련 같은 것은 그거는 북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것을 진짜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이게 참 중요한 지렛대로 해서 걸고 넘어지겠다고 싶으면은 그걸 큰 핑계를 댑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이고 이런 어떤 레토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것을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지금 뭐 키 리졸브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뭐 어떻게 제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무산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김정은 그 소위 그 제1위원장이 나름대로 그 신년사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 했고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정도로 가진 않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